드디어 마침내 이거군요. 그러니까요. 자, 일단 윤석열이 한 말 바이든이 정색했다는 이야기부터 그렇게 해야 이번 주제가 완성이 됩니다. 윤석열이 미국하고 핵 공동훈련 하기로 했다. 그랬더니 바이든이 no 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저 또 기문에 나섰네요. 아니지, 자기는 이제 그거는 김은혜가 한 말에 저번에 했던 그 날리면 바이든 이거 패러디고 저거는 김은혜가 또 나서서 한마디 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있죠. 그러니까. 네네네. 미국 쪽에는 그렇게 답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그러니까 했는데 로이터 기자가 질문을 경직되게 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로이터 기자 압색합니까? 참고로 이것 때문에 백악관에서는 그 바이든 대통령이 노라고 했다는 걸 보도자료까지 배포를 했더라고요. 네, NSC. 참 뭐들 하는 건가 근데 싶습니다. 푸나님, 저거 핵심이 뭐냐면 핵이라는 게 국가 간에 기획을 같이 하고 뭐 이러기 어려워요. 북핵 억지는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훈련을 같이 하고 연습을 같이 한다는 발상을 단어로 쓰겠다는 발상을 할 수가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핵을 탑재하는 미국의 B2 이런 비행기가 있어요. 전투기가 있다고. 얘를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뭐냐면 다른 전투기가 호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핵 공동훈련은 사실상 불가능한데 문제는 이 사건의 핵심이 뭐냐면은 한미 간의 어떻게 극비 사항인데 마치 남들이 들으면 양쪽이 다 핵을 갖고 있는 나라가 공동을 훈련한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핵이라는 건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에 북한 자극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 이야기는 정상에 함부로 짓거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더 큰 문제네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뭐 저런 no 한 거야. 그냥 그 노도 확실하게. 군 면제자들이 하는 지식이 이렇습니다. 아니 이렇게 봅니다. 군대 갔다 온 사람으로서 뭐 다 갔다 오는 이 군대 안 간 놈이 특이한 거지. 안 갔지. 저는 의견 같다. 그러니까 안 간 놈이 특이한 거지. 근데 어떤 게 있냐면요. 우리 같은 사람도 군대 가기 싫었어요. 근데 자기 스스로의 명분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국가를 위해 최소한의 충성을 한다. 근데 군대 안 가는 놈들은 어떤 스타일이냐면 국가에 충성하는 건 개고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방법만 있으면 빼려고 합니다. 그렇죠. 국가관 이것밖에 안 돼. 국가라는 게 뭐예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국가는 국민이에요. 내가 국민들 지키려고 군대를 가는 거 아니야. 군 면제들한테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진심 어린 국민을 위한 마음 이게 없다는 거지. 제가 이 얘기했다가 엄청 혼났는데 제가 박근혜는 그래도 공주라서 애민 정신은 좀 있었을 거다 그랬거든요. 개념이 다른 거죠. 민주적인 게 아니죠. 이명박은 어쨌든 거기도 조금 해먹을 결심이니까 눈치는 봤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눈치를 아무것도 안 본다. 그냥 막 한다. 잠깐만요. 눈치를 안 보는 게 아니라 눈치가 없는 게 아닐까요? 눈치를 못 보는 거다. 없어서. 그렇지. 눈치를 압색당한. 근데 어제 나온 보도 중에 제일 골 때렸던 게 무인기를 독수리로 잡겠다는 발상이요. 아니 무인기가 아무리 작아도 2m? 1m? 그것도 설명해 드리려고요. 네. 대가리라는 게 있으면 좀 적당히 하세요. 검 독수리를 투입해서 북무인기를 잡겠다. 저게 그럴듯해 보이죠? 그래서 지금 JTBC 보도에도 독수리가 드론 조그만 걸 잡는 거는 저 파키스탄인가 어디에서 그 인도가 파키스탄의 드론을 잡기 위해서 저 훈련을 시킨다는 거야. 저건 뭐냐면 독수리가 영공을 차지하는 영역 동물인데 거기에 다른 비행물체가 새라고 인식한다는 거예요. 저렇게 잡는 건 가능한데 저건 있잖아. 우리 집에도 저 정도 사이즈 드론이 있거든요. 바람만 제대로 불면 날아가 버려요. 내 조정관에서까지 날아가 버린다고. 근데 저 진짜 웃긴다. 최전방. 네, 근데 이번에 무인기 날아왔을 때 뭐라 그랬어? 2m짜리라고 그랬잖아. 저 무인기가 나타나면 독수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도망을 가지. 그렇죠. 덩치가 훨씬 큰데. 독수리가 최대 이렇게 폭 켜도 1m. 안 되죠. 안 되죠. 되게 웃긴 반응 봤던 게 차라리 그러면 그 심야까지 이게 지켜야 되니까 뭐 그럼 검 올빼미까지 해라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로 되게 우스운 상황이 됐죠. 아니 근데 이게 저는 되게 신기하고 지금 호기심이 있는 게 이 영역이 잘 모르는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고백하면
와, 독수리가 드론을 잡으면 엄청 좋겠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 영상을 보니까 잡더만 네, 자기보다 조그만 훨씬 거. 작은 비둘기만한 드론이 날아가면 음. 덕수리가 자기 영역을 지킨답시고 잡는데 2m짜리 비행기가 날아오는 걸 어떻게 잡냐고. 아니, 그래서 제가 저것은 저같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홍보다. 네. 그러니까 이게 아이, 그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인기를 왜 못 막았어 하는 실드에서 나온 거잖아요. 네. 무인기를 막으려고 전투기를 띄웠는데 우리나라 전투기만 20대가 날아갔는데 그중에 하나 아예 떨어져 버렸잖아요. 네. 추락해 버렸단 말이에요. 네. 무인기 5대 중에 한 대도 못 잡았어요. 네. 못 잡았던 이유가 뭐냐? 너무 느려서. 내가 그래서 오직 있으면 농담을 그랬다니까. 그럼 뜰채로 잡지 왜? 그래서 아주 그 다음에 뭔가 날아왔을 때는 음. 헬기를 띄웠잖아요. 헬기 띄우는 게 맞는데 이 발상 자체가 독수리를 투입해서 2m짜리 무인기를 잡겠다고 하는 게 윤석열답다 이런 생각. 물론 윤석열이 아이디어겠습니까? 나는 총체적으로 합조니까 그랬겠지. 총체적으로 군 미필 부동시인 자에 그 영향을 군인들이 받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거 같은데 저 같은 상태라고 생각해 보세요. 군대 안 갔다 온 남자는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럴듯한 대안이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요. 음. 윤석열 대통령도 저처럼 제가 와 저거 정말 새로운 방법이다 그랬다니까요. 같은 상태가 아니, 아닐까. 그러면 전방 쪽에다가 독수리가 자기 영역이 다 있어.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독수리를 한 마씩 키우는 거야? 아니, 저 예언할게요. 저희 로봇 독수리 나옵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 이야기예요. 로봇 독수리. 지금 이 이야기를 보고 이명박 때 4대강에 띄우는 너무 물고기 같은 거. 그렇지. 로봇 독수리. 근데 문제는요. 이게 웃고 넘어갔자는 소리가 아니라 음. 무인기가 침범을 해가지고 그 난리가 났는데 NSC 안 열면서 NSC는 뭐 토론을 뭐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면서 또 그날 윤석열은 은퇴 안 내견하고 놀아. 저거를 오후 4시 정도에 대통령실에서 저거를 브리핑합니다. 그러니까 막 지금 작전이 수행 중이라서 NSC를 못 열었는데 그 브리핑 한 거죠.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이 1점 불사하겠다면서 예. 전쟁 이기는 부추길 정도의 엄중한 사안이면 예. NSC 열어야 되는데 NSC 열 사안이 아니라고 말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요. 앞뒤가 안 맞고 그러고는 그 1점 불사에 보복까지 시사한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하고 나서 송년회 했어요. 이렇잖아요. 그런 발언을 하고 대통령은 지하 벙커에 내려가서 밤을 샜다. 이건 맞잖아요. 그런데 1점 불사하라고 지시를 하고 대통령은 송년회에 가서 한잔했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여러분 윤석열 부동시로 군대 안 간 이야기 또 상기시켜 드릴게요. 저는 이 방송 끝난 날까지 저 얘기할 거예요. 윤석열 내려갈 때까지. 1982년에 군 신체 검사 받을 때 윤석열이 시력차가 양쪽이 0.7이어서 면제가 돼요. 1994년에 검사 임명할 때 시력 차이가 0.2로 줄어요. 2002년에 이 사람 변호사로 나갔다가 검사 재임명되죠. 이때 또 시력차가 0.3이 됩니다. 우리가 추정하건대 황교안 피부병 두드러기하고 단맞은. 윤석열의 부동시는 사법시험 준비하는 검사들이 군대를 피할 용도로 기가 막힌 뭔가를 찾아낸 거예요. 최근에 그 병역비리 지금 한참 터져 나오고 있잖아요. 뭐냐면 뇌전증, 일명 간질 발작을 일으켜서 구급차에 실려가면 그게 기록으로 남아서 군대 면제 사유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잡혀 있는데 군대 안 갔다 오니까 아까 말한 국가에 대한 애국심이랑은 쥐뿔도 없는 애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가토 나가면 도서관에 가서 시험 준비하는 놈, 당구장에 당구 치는 놈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국가관이 더 투철합니까? 대한민국 민주국가 만들어 보겠다고 가토 나가서 보도블럭 깨고 화염병 던지던 사람들이 훨씬 더 국가관이 뚜렷한 거예요. 애국자인 거지. 똑같은 거야 이게. 국민을 위한 마음이 없다 보니까 부동식으로 저렇게 해놓고도 군 통수권자가 돼버린 정말 대한민국 역사의 아이러니. 그리고 저번에 저 멸공 이야기했던 정용진 이야기 나온 김에 네. 멸공 정용진이는 군 면제 이유가 과체중입니다. 아, 그래놓고 SNS 열심히 두들기고 있는데 제가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예를 들어서 해외에서는 지금 대한민국 자칭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과 되게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영국 왕실 사례를 보면 거기는 군 복무가 아예 전통이 돼가지고 엘리자베스라든지 향후에 뭐 왕세자, 왕세손 다 빠짐없이 군대를 가야 되고 또 다녀왔다고 하는데 이 대한민국 보수, 그러니까 보수라는 게 결국엔 과거의 그 전통, 역사, 이 가치를 중시하고 과거의 사례를 통해서 뭔가 배우고 그걸 존중하자. 이런 사람들이 보통 네. 보수주의자라 하는데 네. 왜 한국 보수주의자들은 기회만 되면은 어떻게든 아까 말씀하셨듯이 군대 뺄라 그러고 그저 자기 돈 잘 먹고 잘 사는 거 여기에만 초점 맞추는데 예. 그게 보수라고 포장하는 겁니다. 자, 조경진 이야기 좀 더 해봐야 돼요. 먼저 나가지 마세요. 더 있네. 이게 뭐냐면은 정용진이가 학교 입학할 때는 키 178에 체중 79kg였어. 3년 뒤에 군 입대 신체 검사를 하려고 하니까 정용진 몸무게가 104kg가 돼요. 3년 후에. 근데 이 정용진이가 당시에 운동 매니아였답니다. 아. 근데 당시에 과체중 면제 기준이 103kg였어. 1kg 초과한 거예요. 그래서 정용진이가 군대를 면제받았어요. 그런 애들이 아까 말한 거 있잖아요. 10대 재벌 무슨 뭐 대한상의 해가지고 윤석열이 재벌들이랑 같이 네, 행사하는데 초기득권들이 군대를 갈 생각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국가를 위해 헌신할 생각은 없어요. 기득권 유지에만 관심이 있는 거지. 네, 근데 지금 자막에 나오는 것처럼 일반인의 군 면제율이 6.4%, 재벌가가 33%입니다. 우리나라 재벌이라고 불리는 사람 다 합쳤을 때 재벌 10대 그룹 군 면제율은 56%예요. 일반인 군 면제율이 6.4%인데 삼성과 군 면제 비율은 73%예요. 도표를 한번 볼까요? 저런 것들이 대한민국 지도층이에요. 삼성 73%, SK 57%, 한진 50%, 롯데 38%, 현대 28%, GS 25%, LG 24%. 저거 보니까 LG는 되게 훌륭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삼성에 비하면. 네. 아니, LG가 그래도 재벌들 중에 조금 더 윤리적이죠. 70%대하고 20%대는 뭐 되게 차이 나는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도 우리는 6.1%인데. 그러니까 전쟁 다른 표 하나 볼게요. 재벌 그룹 병역 면제자 명단. 이거는 황희두님께서 다 읽어주세요. 고맙습니다. 잠시만요. 그냥 그룹 이름까지 얘기할까요? 네. 네, 삼성그룹 삼성전자 이재용 사장, CJ그룹 이재현 회장, 신세계그룹 정용진 부회장, 한솔그룹 이동혁 명예회장, 이동만 한솔아이글로브 회장, 이동길 한솔그룹 회장, 현대그룹 정몽근 현대백화점 명예회장,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LG그룹 구본진 LG패션 부사장, 구본상 LIG 넥스원 부회장, 구자준 LIG 손해보험 회장의 장남과 차남, GS그룹 허창수 회장과 그 아들, SK그룹 최태현 회장, 최재원 SK ENS 부회장, 한화그룹 김승현 회장,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효성그룹 조현준 사장, 메리츠금융그룹 조정호 회장, 두산그룹 박정원 두산건설 회장입니다. 이렇다니까요. 그런 놈들이 모여가지고 지들끼리 끼리끼리 기득권 유지하기 위해서는 군대 우리 때만 해도 30개월이었으니까 30개월 거는 것도 아까워가지고 자기 이득을 위해서 열심히 했던 윤석열 포함한 자들이 네. 한쪽에서는 검사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한쪽에서는 그러면서 일점 불사를 외쳐? 그러니까 저들이 기득권이라는 게 이 군 면제율에서도 드러나는 거예요. 노동자들도 6.1%밖에 안 될 거예요. 평균. 네, 그렇게 될 거고 오히려 평균보다 노동자들은 더 많이 군대 갔을 거예요. 예, 여기 이 6.1%에는 왜 군대 안 가도 되는 대학원 가서 안 가고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노동자들이 무슨 기득권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평소에 친구들하고 좀 의아하다고 얘기했던 내용인데 이번에 재벌집 막내 아들에 잠깐 나오는 내용이었는데 뭐냐면은 북한의 그 김씨 일가가 세습한 건 사람들이 다 욕하면서 왜 이 재벌가가 저렇게 세습하는 건 뭔가 멋있어 보이고 막 당연하다 생각하고 저렇게 군대 빼는 걸 능력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일체감 느끼냐 이런 모순점이 있다는 것도 계속 상기시켜야 된다 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윤석열의 부동시는 역대급인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부동시 의혹으로 군대를 안 간 상황이라고 보면 전쟁을 외치기보다는 평화를 외치는 게 난 정상이라고 봐요. 참 특이하다니까요. 군대 가고 싶어도 부동시로 못 갔다. 저거 의혹은 사실은 그 당시 분위기로 보면 군대 뺀 거예요. 의혹이라 할 것도 없어 사실. 네, 그렇죠. 그래놓고 당구 500 치고 양경도 안 쓰고 다니는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이 군대 군자도 모르는 사람, 부대 열중시켜도 몰랐던 사람, 격리하라고 그러면 미간에 대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전쟁 물살을 외치고 일반인들한테는 군대 가라고 얘기하고 지들끼리 모여서 기득권 짬짬이하고 그 군대 안 간 재벌가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노조는 탄압하고. 네. 그게 기득권 지키기가 뭐냐는 거야. 얘기를 듣다 보니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그 독수리 드론 잡는 독수리 있잖아요. 네. 그 아이디어 낸 사람은 1계급 특진할 것 같아요.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윤석열 시대에 들어서는 드론 만드는 회사가 김건희랑 관련이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 이렇게 우리가 독수리 훈련시키는데 연습용으로 드론을 막 팔아먹는 거야. 와. 그런데 이래도 몇 달 어쨌든 뒤에 기사 딱 뜨고. 그리고 좀 있다가 그 로봇 독수리 나올 것 같고 네. 뭐 어쨌든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상황을 보면서 왜 우려를 하냐면 진짜 진영을 다 떠나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걸 보는 분들 중에서도 뭐 보수 지지자들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보면 좋은 게 아마 내일 새날 메인 주제로도 나오겠지만 지금 5.18 과정 그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그 교육 개정 과정에서 그거 뺐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네. 그 교육부 장관 2조 뉴라이트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군사기밀 유출해서 논란됐다가 그 1차장까지 되고 김태효? 네, 특사까지 받은 김태효 이런 사람들 다 뉴라이트인데 이 이승만 정부 때 국민들한테 라디오를 통해 가지고 안심시키고 심지어 그걸 넘어서 한강다리를 끊어버리고 폭파시키고 도망간 그래서 국민들 아예 버리고 간 이승만을 다시 추앙하고 있는 세력들이거든요. 이들이 이명박 뭐 지금 장제원 뉴라이트 이런 사람들이 근데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복기를 해보면 이런 인간을 추앙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과연 그 앞장서가지고 책임지냐? 바로 우리들 버리고 도망갈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지금 추앙하고 있는지 민주정부에서 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이렇게 연결을 하고 그게 왜 중요한 가치인지를 보다 많은 청년들이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강다리 폭파돼요. 맞습니다. 정말 중요한. 지금 그 한강다리에 가면요. 한강 철교 다리 교각 저 노량진 쪽에 보면 아직도 포탄 자국 아직도 있어요. 네. 자, 그리고 댓글창에 한솔그룹은 이 시간이고 조시라 그러셨는데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IMPT의 자료를 가져왔는데 조동혁, 조동만, 조동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댓글창에 천공훈 군대 갔다 왔나요? 나 여기서 갑자기 영감이 생겼네. 천공훈 무학이라 그랬잖아. 한글을 모른다 그랬잖아. 그럼 군대 안 가죠. 국교를 안 가면 군대를 안 가죠. 그래서 무학인 척 하는 건가요? 무학도사, 무학도사. 정말 끼리끼리. 아니 과체중 뭐 1kg 더 쪄가지고 군대 안 가면 우리 멸공 네. 정영진이나 와. 글자를 알면서도 모른 척하면서 군대를 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와 진짜. 아니 군대 갔다 온 건 대단한 일은 아니에요. 주위에 하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일반인 군 면제율이 6%밖에 안 되는 거죠. 야 삼성의 73%는 깜짝 놀랐는데. 그렇게 검사들 면제율도 한번 봐야 돼요. 그게 한번 나왔었는데 다음 주에 한번 해볼까요? 참. 아이고 군 면제자들의 안보라니. 이걸 요즘에 제가 만든 용어가 굉장히 히트하고 있습니다. 입 안보, 입 진보, 입 안보. 근데 입 저도 안보. 군 면제자잖아요. 군대 안 가잖아요. 이 수준에 맞춰서 앞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런 건 있어. 그 이야기는 의원님 이야기하는 걸 제가 약간 좀 네. 보완할 수가 있어요. 네. 남자 한 명이 군대 가는 건 남자가 군대 가는 게 아니라 가족이 군대 가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 엄마와 그 누이들과 이런 사람들이 같이 군대를 가는 거라 남자 여자를 딱 갈라치게 해가지고 같은 형제를 갈라치게 한다니까. 야 남동생 군대 갔으니까 누나도 무슨 군대 가야 돼 같은 일이 좀 말이 안 되는 거지. 갑자기 그 얘기하니까 제가 의료보험 낼 때마다 우리 엄마를 대신하여 내가 낸다 이러면서 감수했는데 그 7만 원 때문에 가슴이 무너졌었죠. 네. 7만 원. 자 알겠습니다. 야 7만 돌파했답니다. 7만 고맙습니다. 방송 중에 채널의 슈퍼챗과 멤버십 해주신 분들 또 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또 한 0.1% 올랐습니다. 한두 명씩 오면 올라가는 거지. 7만 원. 자, 감사드리고요. 7만 7만. 원. 7만 하면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8만 가고 싶다. 다시 시작하는 거야.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네. 자, 우리 민이 하고 싶은 말 다해 274회 방송 마치고 새날은 내일 낮 방송에 다시 오고요. 두 분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